오늘도 시장을 수급을 통해서 함께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반도체 대장주 내에서도 SK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신규 건설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욱더 더해졌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에도 외국인 집중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와 함께 하루하루 반소형 반도체 중소형단을 이끌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API, 피부 미용 디바이스에 대한 수급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전일, 오늘 이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나 금융지주, 금융사에 대한 수급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3월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 기산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금융주에 대한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순매수 종목 내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 무려 3종목이나 포착하고 있는데요. HBLB 오늘 담아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계속 담아가고 시장 상승 일어나면서 투자 경고 유의 종목에 대한 경고까지 떴습니다. 알토젠 같은 경우에도 호재 계속되면서 오늘 5위에 들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이슈 뜨면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라면 기관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해서 HBM을 3배가량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기관 역시 전일 신한지주 등 금융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엔터주가 상승하면서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함께 계약 체결한 하이브 3위에 이른 위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역시 현대차와 에코프로 4위와 5위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전일이 미국 시장에서 그 상승률을 주도하던 게 이 중소형단의 종목들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반도체 내에서도 중소형단의 종목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붙어주고 있습니다. HPSP와 ISG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원전에 대한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 폐원전을 다시 가동할 시에 정부에서 이 지원금과 함께 대출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2위에 위치해 있고요. 이 카카오에 대한 수급은 이틀 연속 들어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역시 외국인과 함께 전일 VI가 걸리기도 했던 피부 미용 디바이스 기기죠. APR 종목 함께 더해지고 있고요. 개인 역시 막차 타려는 모습 속에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금융사 2개 종목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HBL에 대한 수급은 여전하고요. 하나투어 전일 급락 나왔을 때 저가 매수세 들어간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수급 특징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또 금융주에 대한 러브콜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김대중 교수님, 오늘 수급 특징 어떤 거 보셨어요? 저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할 것 같고 네. 최근에 강했던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제 오늘 조정받았던 흐름 내에서의 종목들이 단기간 흐름에서의 시장 수익률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현금 확보를 왜 현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제 논리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조정 이후의 흐름이 변화하겠다라고 판단한 지점이 뭐냐면 엔화입니다. 엔화 약세 현상이 어제 오후장 들어서 152엔 수준의 가격까지 근접을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1.5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 약세 현상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도를 미치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엔화 약세 현상이 강력하게 진행됐던 시점은 최근의 상황이 있고요. 지난해 7, 8, 9, 10 이 시기에 엔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됐던 시기입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게 되면 한중일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율의 동반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네. 진행됩니다. 이럴 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관망 분위기로 전환합니다. 주식을 뚜렷하게 사지 않습니다. 네. 좀 더 환율 변동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겠다는 의도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합니다. 지난해 7, 8, 9월에도 지수가 우리 시장에서 하락을 추세적으로 한 2, 3개월 하락을 줬거든요. 이때도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매도 확대 정책에 의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때 지금의 추세가 엔화 약세가 연속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150엔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열흘 정도의 흐름에서 이 분위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시장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관 매도가 점증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조정 과정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일부 현금화를 진행하고 이후에 시장이 돌아나갈 때 그 현금을 다시 사는 또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 현금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사는 요 대응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네.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테이버 고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늘 수급 특징 중에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만의 일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외국인 따라 나도 금융주를 살까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약간 개파락이 있었고 네. 그걸 따라가는 뭐 좀 수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벚꽃 배당 이번 3월 말이면 끝나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은 지나봐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그런 좀 가이던스 아니면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얼마나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여의도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금융주를 지금 보는 거는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총선은 지나고 보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엔화 관련돼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엔화가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좀 네. 열어주시면은 엔화 차트를 보시면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오늘도 뭐 개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요 이제 가운데 있는 장대 연봉 요게 있습니다. 이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일단 역사적으로 엔화가 가장 약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52엔까지 올랐었고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개입이 터지면서 장대 연봉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BOJ 빔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BOJ에서 대놓고 던진 거죠. 너희들 쇼 때리다가는 망한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엔화가 쭉쭉쭉 밀리다가 또 한 번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긴축을 발표했고 금리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배팅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역배팅의 근거에는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빠지고 있고요.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수급 공백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롱숏이 좀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외환 시장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이제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불안하실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핵심은 반도체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코스피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대형주는 흔들리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중소형주가 흔들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데는 조금 위험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금을 확보하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주도주보다는 약간의 우리가 순환매, 수급주로 걸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매도를 하시는 것도 현금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은 말 그대로 엔화를 공격하면서 엔화 이제 BOJ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롱숏이 발생을 하면서 외환시장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는 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또 안도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분이 꼽은 수급 특징주는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김장렬 교수님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종목 뭐세요? 아까 다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덜 오른 종목은 사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좀 애매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덜 오를 때 했는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숨고르기 비슷한 걸 필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장주를 버텨야 된다. 그래서 뭐 JYP, 하이브 이런 거 있으면 하이브로 버텨야 되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근본적으로 빠지더라도 뭐 5% 이상 안 빠지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3% 이상 안 빠지면 그 추세는 가는데 적극적으로 사는 시점은 아무래도 뭐 총선은 뭐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환율 때문에 한국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빼지만 적극적인 것도 아마도 4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4월 5일 날 비농업 고용지수 나오고 4월 10일 날 우리는 그 총선 때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4월 10일 날 CPI가 나오거든요. 3월 CPI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모든 게 완성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약간 경계심도 계속 놀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이보다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고 싶은 것에 한
한 70%만 갖고 있으면은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렬 고수님의 수급 특징 중 한미반도체였고요. 염정 고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한데 네.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저도 사실 앞서 김강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수익난 쪽에서 걷어들이는 시기예요. 지금 급하게 신규 종목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오른 종목을 더 올랐고 안 오른 종목들은 지금 좀 반등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이어갈지 그런 것들은 이미 사놓은 분들이 수익을 걷어가는 시기로 네. 현금을 살짝은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마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저도 2, 3주 지간으로 방향성과 함께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갖고 있긴 좀 불안해요. 네. 그러면은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그런 종목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더 이상 빠질 게 안 보이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오늘 수급주 쭉 보다가 다 너무 좋아요. 다 종목들 다 너무 센데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가 네. 좀 눈에 보였어요. 이 종목이 뭐 상당히 뭐 다른 업종보다 더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대비해서 너무 많이 못 갔고 그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반토막 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작년. 그에 대한 부분은 역기저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 작년 1, 2분기 실적이 거의 최고치였거든요. 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이 1조씩 나왔어요. 1, 2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3, 4분기 살짝 빠졌어요. 9천억, 8천억이었는데 뭐 살짝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훅 내려가면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간 실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순조롭게 잘 진행됐어요. 조달금리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신용등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금 여력도 좀 생겼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기 네. 좀 어렵고 조금 담아놓고 밑에서 좀 받아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HD 현대건설기계 김대중 고주님 오늘 수급 특징주는요? 알테우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이제 단기 조정 흐름에서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측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세가 그동안 집중되었던 흔들림이 있었던 이런 종목 내에서 단기 반등을 노린 이러한 패턴의 공략 지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테오전 전일 일부 내용의 뉴스의 기사에서 주가 하락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반등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님은 오늘 수급 특징주로 어떤 거 보셨어요? 저는 뭐 약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남들이 안 보는 걸 보자. 주의고 그 부분에서는 FNF 오. 가져왔습니다. FNF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60일선에서 약간의 공방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올해 실적이 조금 돌아설 거다. 그리고는 중국이 지금 좀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현재 PER이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자리가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네 분의 고수분들의 수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고수님은 한미반도체를, 김대중 고수님은 알테오젠, 염정 고수 HD 현대건설기계, 테이버 고수 FNF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주 확인했고요. 현재 11시 구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봐야겠죠. 계속해서 강현균의 펀치라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